자, 이제 2026학년도 수능 특강 확률과 통계 시작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여러 가지 순열에 대한 예제부터 시작해서 레벨 1 앞쪽에 유제까지를 한 타임에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1, 2, 3는 문제가 좀 적은 상황에서도 그냥 1, 2, 3를 잘라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세 학생 AB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7명의 학생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탁의 원 모양을 가지고 앉는다. 그리고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 말이 있어야 원순열입니다. 자, AB는 이웃한다라고 돼 있고 C는 A와도 그리고 B와도 떨어져 앉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한이 걸려 있네, 그지? 자, 그러면 이런 거가 만약에 이제 많이 복잡하다 그러면 사실은 제한을 많이 받는 놈부터 앉히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 제한 때문에 사실은 나머지 것들에 대한 제한이 많이 걸려 있으면 경우의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제 C를 먼저 앉히는 게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때 있잖아. 우리가 경우의 수는 결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다 만들어 놓고 결과가 몇 가지로 달라지는지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놈들을 배치할 때 있잖아. 쪼개가지고 뭐 일부를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시 배치하고 이렇게 조건에 맞게끔 따로따로 배치를 해도 경우의 수에 영향 주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경우의 수에 이게 조건에 맞게끔 따로따로 배치하다 보면 답이 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조건을 많이 이제 제한을 받는 놈들이 있다 이거야. 걔부터 앉히고 그 다음 또 제한 조건 많이 받는 놈 앉히고 그 다음에 남는 것들 있잖아. 제일 마지막에 남겨야 될 것들은 뭐겠어요? 제한이 안 걸려 있는 놈들. 걔들은 그냥 뭐 빵꾸 뚫린데 그냥 앉히면 끝이니까, 그지? 걔들은 최대한 뒤로 미루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쉬울 때는 사실 여기 A, B도 제한을 받고 있고 요 C도 제한을 받고 있을 때 이 문제처럼 쉬운 문제는 어떤 걸 먼저 앉혀도 돼요. 왜냐하면 조건 자체가 별로 복잡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지? 그럼 뭐 다음으로 해보지 뭐. 예를 들어서 C를 먼저 앉혔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은 이 자리에 C를 앉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여기 앉히든 여기 앉히든 여기 앉히든 여기 어떤 데를 C라고 쓰든지 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외친다 그래. 이런 걸 여기 모든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네가 C 쓰고 싶은데 써 이랬어. 막 쓰겠지. 그런 다음에 내가 외쳐. 자, 여기 C가 오도록 전부 한번 나와봐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모든 학생들의 그림이 다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한 가지로 딱 굳어지잖아. 이럴 때 우리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C를 쓰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A, B를 갖다가 앉히는데 조심해야 될 게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을 때는 이 동그라미 자리가 구분이 안 가니까 원순열인데 얘를 하나 썼잖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이제 원순열이 아닙니다. C를 기준으로 모든 자리들이 다 구분이 간단 말이야. 원순열이 지금부터는 아니야. 자, 그래서 A, B를 이제 써놓는데 말이야. C하고는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어. A, B는 봐봐. C가 A라도 떨어져 있어야 되고 B랑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일단 이 옆자리 이런 데는 A, B가 못 앉아요. 게다가 A, B는 지금 붙어 앉아야 된다 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걸 딱 제껴놓고 말이야. 여기는 어차피 A, B가 못 앉는 자리니까. 그러면 A, B가 붙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있다. 그럼 그 셋 중에 어디에 붙어 앉을래 결정을 하고 만약에 여기 붙어 앉는다 그러면 이제 C 때문에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니까 A, B냐, B, A냐 두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A, B 이렇게 썼다 이거. 그러면 이제 남는 C하고 A, B 빼고 남는 4명의 학생이 더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뭐 EF, GH라고 두지 뭐. EF, GH는 여기 그냥 네 자리에 아무렇게나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면 6에다가 24를 갖다가 곱하면 6, 4, 2, 144가지가 나온다. 이제 이게 첫 번째 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풀이는 A, B를 먼저 앉혀도 돼요. 알겠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B 중에서 누굴 먼저 앉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A를 먼저 앉혀보지 뭐. A를 마찬가지로 앉힐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자, 그렇다면 이제 B는요. 요 A가 앉음으로써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앉느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B를 앉히는 것까지 두 가지. 뭐 굳이 쓰자면 A는 한 가지고 B 앉히는 것까지 두 가지. 그렇게 되는 거죠. B 여기 앉았다. 그러면 일단 A, B랑 여기는 C는 떨어져 앉아야 되니까, 그지? 그럼 C를 쓸 수 있는 데는 여기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 세 군데밖에 없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C 아무 데나 하나 쓰고. 그럼 남는 네 자리에 다시 남은 거 나야 한다. 자,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문제가 그냥 다 풀린다는 게 확인됐죠. 그죠? 문제 이제 뭐 여기 예제 문제 밑에 있는 수능 특강 풀이는 여러분들이 참조하도록 하시고, 어찌됐건 어떻게 풀어도 이런 쉬운 문제는 가능한데 문제가 조금 복잡해졌을 때를 대비해서 어찌됐건 제한을 많이 받는 놈 순으로 깔다 보면 마지막에는 제한받지 않는 놈이 남을 거 아니야. 걔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열하면 되니까 최대한 되도록이면 제한을 많이 받는 놈부터 깔아버리자. 요게 일단 중요한 논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번 풀어봤으니까 유제 1번으로 가는데, 유제 1번은 여러분 이제 뭐냐면 대칭의 중심, 원래 이제 이런 원순열 문제는 정대칭성이 있는 도형에 대해서만 원순열이 가능한 건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원형의 탁자에다가 뭘 앉힌다 했을 때 이 대칭의 중심이 여기인데, 여기 이 자리에 이제 보통 사람을 갖다가 앉히지 않는 문제들이 대다수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칭의 중심 이 자리에도 사람을 앉힌다거나 색깔을 칠한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치? 이랬을 때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항상 이 대칭의 중심부터 먼저 처리를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알겠네? 뭐 교과서적으로 여기는 이놈 한 방에 다 풀 수 있다는 거 알아. 여기부터 먼저 안 앉히고 한 방에 이걸 풀 수 있다는 건 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선생들 입장에서 혹은 공부를 빡세게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학생들 입장에서 효율적인 방법이고, 평소에 이제 공부를 좀 덜 했거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학생들은 도대체 이거를 뭐 그냥 나열한 다음에 뭘로 나누면 된다는데 그 뭘로 나누는 게 왜 그것으로 나눠야 되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이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볼게. 그림과 같이 한 개의 정사각형에 한 개 있고, 그지? 네 개의 정삼각형이 붙어 있어요. 5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5가지 색깔을 칠한대요. 이때 한 영역에 한 가지 색깔만 칠해서 요거를 칠하는데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랬어요. 그러면 일단 아마 교과서적인 방법을 이렇게 풀겠죠. 이 5개를 그냥 여기 다 다른 자리라고 보고 나열하는 방법이 5팩토리얼인데, 이게 이제 회전하면서 90도 회전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A, B, C, 뭐 여기 번호를 이렇게 하니까 1, 2, 3, 4, 5. 자, 이렇게 적은 걸 갖다가 왼쪽으로 90도 틀 때마다, 자, 예를 들면 요거를 자, 여기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자리를 그냥 여기다 쓰고, 요거를 그냥 여기다 쓰고, 요걸 그냥 여기다 쓰고, 요걸 여기다 쓸게 그냥. 자, 여기 2, 3, 4, 5가 이렇게 왼쪽으로 90도씩 돌아가는 거 있잖아. 이거하고 다시 이놈이 왼쪽으로 90도씩 돌아가는 거. 다시 이놈이 돌아간 거. 자, 여기서 돌아가면 이제 원위치 되잖아, 그지? 그럼 이 5팩토리얼이라는 계산 안에는 요 4가지가 다 다르다라고 계산이 돼 있는데, 이 계산 안에는 실제로는 원순열 입장에서 얘들을 다 하나로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4가지가 한 가지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4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지? 4로. 그래서 5팩토리얼을 4로 나눠주면 된다, 이런 논리야. 그럼 요거는 120을 4로 나눈 거니까, 그지? 30까지가 나온다. 이게 아마 이제 뭐 해설지나 뭐 해설지 안 봤는데 보통의 일반적인 문제집들 풀이인데, 이런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도 이해 안 가는 사람이 뭐 있겠어? 그런데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이걸 왜 4로 나눠야 되는지 이런 거 따지는데 어려움을 느낀단 말이야, 학생들이.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일관성 있게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풀 수 있게 하려면, 그지? 항상 여기 대칭의 중심에도 색깔을 칠할 수 있으면 여기부터 칠해요, 일단. 알겠지? 여기부터. 여기 빨주, 노초, 파, 빨주, 노초, 파, 혹은 1, 2, 3, 4, 5, 뭘 쓰든지 간에 여기다가 다 달라지는 거 맞죠? 빨주, 노초, 파 다 다른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다가 쓰는 방법 5가지. 그리고 뭐 3번을 썼다고 치지 뭐. 쓰고 나면 아직 원순열이 살아남아 있잖아, 그지? 그러면 나머지 1, 2, 4, 5는 마치 여기는 요 정사각형 위에다가 원순열 형태로 배열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근데 왜 정사각형이 왜 원순열입니까? 일단 정다각형은 원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쓴다라는 것 자체를 그냥 원형에다가 이걸 배열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사각형, 뭐 정오각형, 정육각형은 바깥쪽에 원이 돌아간다 생각을 해봐. 그럼 변에다가 뭔가를 썼다는 게 원형 위에다가 같은 간격으로
뭔가를 써넣었다라는 똑같은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1, 2, 4, 5를 여기다가 써넣는 방법 4명이니까 3팩토리얼 되잖아. 이렇게 따라서 이거 5 곱하기 6해서 30하겠다.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뭐라고요? 대칭의 중심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아직 남아있는 원순열을 그 다음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유제 2. 자, 그림과 같이 원모양의 탁자에 6개의 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모여있다. 1학년 학생 1명. 자, 1학년 학생 1명이래요. A라고 하지. 2학년 학생은 2명, B씨라고 할게요. 3학년 학생은 3명, 뭐 D, E, F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1학년 학생의 양옆에는 모두 2학년 학생이 앉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했으니까 이거는 좀 큰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학년 학생 양옆에 모조리 2학년 학생이 앉는 경우니까 3학년 학생은 제일 마지막으로 밀어두고 여기 1학년 학생은 먼저 앉히고 그 다음 2학년 학생 앉히고 얘를 맨 마지막으로 밀어두면 얘들은 아무 제한 조건 없으니까 빵꾸 뚫린 데 그냥 앉히면 되죠. 그럼 먼저 1학년 학생 A 앉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A를 여기 앉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A가 앉으면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닌 거예요. A 기준으로 요 좌석의 번호가 다 매겨지는 거니까요. A 오른쪽, A 왼쪽, A 멀리 오른쪽, A 멀리 왼쪽, A 맞은편 다 다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B, C는 A 양옆에 앉아야 되잖아요. 1학년 옆에 무조건 2학년 앉아야 된다 했을까? 그럼 B, C를 여기다 나열하는 방법은 2팩토리얼이죠. 그래서 여기 B 앉고 여기 C 앉았다. 그럼 남는 D, E, F는 그냥 여기다가 아무렇게나 배치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 자, 이거는 2 곱하기 6 해서 12가지다. 이렇게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쉬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예제 2번으로 가봅니다. 이제 예제 2번. 중복 순열에 대한 이야기잖아. 서로 다른 사탕 5개를 A, B를 포함한 5명에게 남김없이 나눠줄 때 A, B 모두 사탕을 받지 못하거나 A가 받은 사탕의 개수가 B가 받은 사탕의 개수가 같도록 나눠주는 방법의 가지수능이라고 했어요. 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일단 이 생각을 해야 돼. 서로 다른 사탕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던져주는 게 이제 중복 순열이고, 서로 구분이 안 가는 사탕을 서로 다른 주머니의 개수만 신경 쓰면서 던지는 게 중복 조합입니다. 다시, 사탕이 서로 달라요. 주머니가 여기서는 받는 사람인 거야. 주머니도 서로 달라. 요런 걸 다루는 게 중복 순열이고, 이 사탕 자체가 구분이 안 가는 똑같이 생긴 사탕인데 그것을 서로 다른 주머니에 던져주는 건데, 요때는 종류 자체가 구분이 안 가면 던질 때 내가 신경 써야 될 상황이 개수밖에 없잖아. 그게 중복 조합이라고 했어. 일단 여러분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되잖아. 시험에 중복 순열이다 딱 찍어주면서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복 순열하고 중복 조합하고 헷갈리면 안 돼. 일단 그거부터 구별해라. 서로 다른 존재를 서로 다른 주머니에 던지는 게 중복 순열. 서로 똑같은 존재를 개수만 신경 쓰면서 서로 다른 주머니에 던지는 게 중복 조합. 아시겠지? 자, 일단 A, B를 포함한 5명이니까 그냥 주머니가 5개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 A, 여기 B라고 하지 뭐. 자, 이렇게 5개의 주머니인데 사탕 5개는 뭐 1, 2, 3, 4, 5라고 하지 뭐. 이렇게 있는데 모두 A, B가 사탕을 받지 못하거나 뭐 반 개씩 받았다는 이야기지 뭐 반 개씩. 아니면 A가 받은 사탕의 개수와 B가 받은 사탕의 개수가 같도록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 한 개로 같을 수도 있고 두 개로 같을 수도 있고 3개, 3개는 안 되지 뭐. 자, 이렇게 분류하면 되잖아요. 분류. 이렇게 분류했고 마지막으로 분류를 하면 항상 각각의 가지수를 구한 다음에 더해 내린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자, 이 경우부터 가봅니다. 얘들이 이미 빵개 받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5개의 사탕을 얘들한테 나눠주면 돼요. 이때 공식에 연연하지 말고 뭐 파이라는 이런 기호 쓰려고 하지마. 상식적으로 생각해. 사탕을 갖다가 주머니에 던져 넣는 거잖아. 자, 그럼 1번 사탕 몇 군데 넣을 수 있어? 3군데. 자, 2번 사탕도 3군데 넣을 수 있고
3번도 세 군데 넣을 수 있고 4번도 세 군데, 5번도 세 군데니까 3이 5번 곱해지겠네. 이렇게. 굳이 얘를 기호로 나타내자. 그러면 뭐 3파이의 5다. 이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든가. 사실은 이 기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어떤 교과서는 저 기호 안 나오는 교과서도 있어요. 그러면 기호를 생각하고자 한다면 맨 마지막에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는 왜 필요하냐. 혹시나 가끔 가다가 선택지에 3의 5제곱이라는 답이 아니라 요 기호를 요구하는 문제들도 가끔 출제된 게 있기 때문에 기호를 떠올리려거든. 문제 풀 때 처음부터 이 기호 떠올리려고 하면 헷갈려. 그딴 식으로 푸는 거 아니야. 그냥 중복이 허용된 곱의 법칙으로 푸는 게 중복 순열 해결 방법이야. 그렇게 해서 딱 구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제서야 이걸 보고 기호로는 이거겠네 라고 마지막에는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기호로는 선택지에 기호로 나온 걸 대비해서. 알겠지? 기호부터 떠올리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다. 네, 모의고사 해설 강의할 때도 매번 강조했잖아 이거는.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1번 사탕 세 군데 갈 수 있고 2번 사탕도 세 군데, 3번도 세 군데, 4번도 5번도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는요 1, 2, 3, 4, 5번의 사탕 중에서 한 개를 얘한테, 또 다른 한 개를 얘한테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1, 2, 3, 4, 5니까 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탕의 가지수는 이 5가지 아닙니까? 그 예를 들어서 여기 1번 왔다.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탕의 가지수는 4가지 아닙니까 이제. 자, 그럼 2번이 왔다 이거. 자, 그러면 이렇게 1번, 2번 쓱 지워볼게요. 3, 4, 5는 이제 이 뒤에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3번이 갈 수 있는 데가 3군데, 4번도 3군데, 5번도 3군데니까 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자, 이때 맨 마지막에 사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3의 5제곱 안에 말이야 1, 2, 3, 4, 5라는 것이 몽땅 C의 몰빵 혹은 D의 몰빵 혹은 E의 몰빵 혹은 C, D의 몰빵하고 E는 비어있거나. 자, 예를 들어서 아까 C의 몰빵되면 요거는 둘 다 비어있는 거 아닙니까? 사탕을 못 받은 거예요. 요런 상황들이 전부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이 있었어야지만 이게 답이란 거예요. 기억해야 돼. 자,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 가져가는 걸,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2번에 얘기했고 두 개씩을 가져가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일단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5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여기다 넣습니다. 5C의 2죠. 곱하기. 자, 이게 다시 그 집단으로 더 들어가서 1, 2가 여기 들어갔다고 치죠 뭐. 이렇게. 다시 그 집단으로 들어가서 이 3, 4, 5에서 2개를 뽑아서 여기다 넣어요. 그럼 32죠. 뭐 3, 4가 들어갔다 치자.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이 곱하기 있잖아요. 이 곱하기. 이 곱하기는 1, 2가 여태 뽑힌 거하고 3, 4가 여태 뽑힌 거하고 혹은 3, 4가 여태 뽑힌 거하고 1, 2가 여태 뽑힌 거하고 요거 2개를 다르게 보는 곱하기잖아. 그지? 선생님 이제 이야기했잖아. 어떤 집단에서 뽑아오고 다시 그 집단으로 되돌아가서 뽑아와서 곱하기를 연결하면 이때 1, 2 여기 들어간 거하고 3, 4 여기 들어간 거하고 3, 4가 여기 들어가고 1, 2가 여기 들어가고 다르게 취급한다라고 했어. 지금 그거 다르게 취급돼야 되는 게 맞아 틀려? 맞잖아. 왜? 주머니 이름이 다르잖아. 그러면 이 경우는 다른 것으로 취급돼야 돼 지금. 맞아? 그럼 내 주장은 이 계산이 맞다라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여기는 이 주머니 이름이 없었다. 똑같은 주머니였다고 쳐봐. 그러면 이 경우는 다른 게 아니지. 한 가지를 취급돼야지. 그 경우가 바로 뭐? 조나누기란 거야. 조나누기. 지금 이거는 AB 주머니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다르게 취급된 게 맞아. 그러니까 요 연산이 맞단 말이야. 요런 거 꼼꼼하게 기억을 해. 헷갈리지 않도록. 그럼 남아있는 5는요. 여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가야 되니까 요거죠. 요거. 자, 이제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자, 일단은 3의 5제곱은 243개가 나오죠. 243개. 자, 이거 계산이 보자. 요거는요 20에다가 27을 곱하면 27에다가 20 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20에다가 540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5, 4, 20의 절반 10에다가 90까지 나와요. 9에다가 10이니까요. 자, 요거 3개를 몽땅 더하면 되는데 일단 요거 2개 딱 더하니까요 630 거기다가 243까지 더하면 873가지.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네.
자, 따라서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이에요. 자, 예제 2번이었고요. 유제로 넘어가 봅니다. 유제 3번. 자, 숫자 0,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여러분 이제 참고로 좀 전에 이제 풀었던 우리 요 문제 있죠. 중복 순열 문제. 요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는 알죠? 함수 결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빈 주머니가 있어도 된다 이 말이 없었으면 아까 마지막에 있었던 문장 있잖아. 요 문장. 아이고야 도망가잖아. 요 문장 있잖아요. 요 문장. 사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으실 때 이 문제가 쓱 사라지면 결국 이 문제는 무슨 문제가 된다고?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결정하시오. 이 문제가 된다고 했었지. 그거는 뒤쪽에 비슷한 문제가 나올 거니까 중복 순열 여기 말고 여러분 요 수능 특강 말고 다른 문제집에서 기출 문제집이나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으실 때 이 말이 없고 최소한 하나 사람 하나당 한 개 이상씩은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꽤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결정으로 이렇게 딱 생각을 갖다가 바꿔치기 해서 풀면 된다라고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지? 뭐 갑자기 이거를 그냥 넘겨가려니까 조금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야. 이 시간에 풀어줄까 막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일단 넘어가고요. 나중에 저 뒤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0, 1, 2, 3, 4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4개를 갖다가 택해 1열로 나열할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0을 홀 속에 포함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갖다가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래요. 0, 1, 2, 3 4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몇 개를 만든다 하냐면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0을 홀 속에 포함하고 있는 자연수의 개수니까 그럼 0의 개수로서 분류하라는 거잖아. 첫 번째 0이 1개, 두 번째는 0이 3개. 이거 2개밖에 없네. 왜? 4자리니까 1개 아니면 3개 끝났잖아요. 자, 그럼 만약에 0이 1개 포함됐다라고 하면 그 0 1개가 들어갈 자리부터 결정해 주면 되잖아. 0은 제일 앞에 올 수가 없으니까요. 요 세 군데 중에서 어디 0이 들어갈래부터 결정을 해주면 3시1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4자리가 돼. 여기 0이 들어왔다. 그럼 이제 여기는 절대 0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0 안 쓴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4가지가 올 수 있죠. 여기도 1, 2, 3, 4 4가지. 여기도 4가지. 4의 3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0이 3개 사용된다라는 말은 당연히 0 3개가 다 여기 가야지 뒤로. 여기는 여기 올 수 없으니까. 따라서 요거를 결정하라 그랬어요. 요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4가지밖에 안 되죠. 그냥 4가지. 요거는 무조건 뒤에 0 3개가 깔려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3 곱하기 64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가지까지 합쳐서 정답은 196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0이 1개 사용됐을 때는 이 3자리 중에서 어디 0이 들어갈래를 결정해주고 남는 자리, 요 자리는 1, 2, 3, 4가 다 와야 되니까 4가지, 4가지, 4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 0 3개 사용될 때는 무조건 뒤로 깔려야 돼요. 0은 0으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요 자리는 1, 2, 3, 4 4가지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문제. 어렵지 않았죠? 자, 4번 문제는 선생님이 평소에 수업 시간에 강조한 거. 부분집합의 개수 이런 거 물으면요. 혹은 순서상 개수 전부 똑같은 말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의 결정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의 결정 방법. 자, 이거 보니까 전체 집합이 1, 2, 3, 4라고 돼 있어요. 자, 이놈의 어떤 부분집합 AB에 대하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놓고요. 문제에서 A 교집합 B 이게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A는 맞고 B가 아닌 곳. 자, 여기죠. 여기 A는 맞고 B가 아니고 여기는 원소 개수가 1개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무조건은 순서상의 개수를 갖다가 구해라. 이게 공집합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 조건하고 여기는 이 조건을 갖다가 지금 만족을 해야 된다 이건데 이거를 갖다가 뭐 이제 가조건이라고 하고 이걸 나조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벤 다이어그램 요거를 잠깐 떠나서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벤 다이어그램은 지금 이 문제 풀이와 관련된 벤 다이어그램이 아니고 지금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 건지를 설명하는 개념에 관련된 걸 설명하기 위해 잠깐 도입하는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말이다. 보통 가 조건하고 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개념적으로 가 조건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나 조건도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있으면 여기 있는 이 원소 개수가 몇 배냐 묻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이 조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는 여기에요. 자, 근데 이거를 구하려고 봤더니만 가 조건은 아주 수월하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야. 뭐 이건 별거 아니네 이 정도야. 근데 이 나 조건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불가능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복잡해.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이놈을 나는 끌어들이지를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그게 뭐야? 그냥 가 안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이런 걸 부분 여사건이라고 부르잖아. 가를 만족하는 조건에서 가는 만족을 하고 나를 만족하지 않는 것. 즉 여기 전체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빼내면 이 부분을 구할 수 있다. 왜 저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나 자체가 너무 복잡해서 계산 과정에 나를 도입시키기가 싫은 거야. 뭐? 나 자체가 너무 해석이 복잡해서 계산 과정에서 나를 도입하기가 싫은 거야. 그러면 가 안에서 끝낼 수 있단 말이야. 가에서 가는 만족하고 나가 아닌 놈이 여기잖아. 이걸 빼내면 여기가 구해진다 이거야. 쉽게 말해서 요 나만 여사건을 갖다가 적용시킨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부분 여사건이라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 조건 공집합이 아니다. 공집합 아닌 게 한두 개라야지. 저게 처리가 힘들 것 같으니까 방향을 이렇게 가자 말이야. 가는 만족하고 나는 만족하지 않는 놈을 가에서 빼자.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 가에서 가는 만족하고 나를 만족하지 않는 놈을 빼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가라는 건 뭐냐면 A는 맞고 B가 아니고 여기에 원소 개수가 한 개인 전체 가지수죠. 뭐라고요? 요 자리에 원소 개수가 한 개인 전체 가지수인데 선생님이 분명히 벤 다이어그램을 결정하는 방법이 순서상의 개수라고 했는데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결정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 1, 2, 3, 4가 이 그림에 어떤 식으로 배치될지가 전부 결정이 되면 자, 예를 들면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1은 여기 들어가고 2는 여기 들어가고 3은 여기 들어가고 4는 여기 들어갔다. 이와 같이 배치가 되면 벤 다이어그램 하나가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여러분 A라는 순서상 B라는 순서상 놓고 봤을 때 A는 1, 2라는 집합이 되는 거고 B는 2, 3이라는 집합이 되는 거니까 이 벤 다이어그램 하나가 이 순서상 하나랑 1대1 대응한단 말이야.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의 결정 방법이 곧 이 순서상의 개수랑 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당 이거 하나가 결정되니까. 그래서 그럼 결국 이런 문제는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냥 이 조건에 맞게끔 결정하는 방법이 답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지? 근데 이 벤 다이어그램을 결정할 때는 핵심이죠. 1부터 4까지의 운명이 전부 결정되어야만 된다는 걸 까먹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가봅니다. 지금부터. 자, 그럼 이제 먼저 n 가부터 구해보는데 이 4개 중에서 요 자리에 원소가 하나가 들어가야 된대요. 여기? 그럼 4 콤비네이션 1이잖아요. 그럼 이 중에 원소 1이 왔다 이거야. 자, 이대로 끝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상태에서 2, 3, 4도 운명이 결정돼야 이 벤 다이어그램이 완성되냐. 따라서 2가 갈 수 있는 데는 어디냐면 여기 더 이상 못 들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3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4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니까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빼기하기를 이제 가와 나의 여사건의 교집합인데 가는 여전히 이거고 나의 여사건을 여기다 한번 써봐. 나의 여사건은 뭐야?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죠. 자, 따라서 요 뒤에 거 가지수는요. 요거하고 여기 있는 요 위에 밑줄 친 요거 두 개의 교집합이 바로 여기 와야 될 놈이야.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도대체 뭐냐 봤더니만 여기 원소가 하나 오고 요거는 요거죠. 요것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는 못 온다. 이것까지 고려한 거. 다시 요거는 뭐? 여기 원소 하나 오고 요건 뭐? 여기는 원소가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빼면 된다 이거. 자, 똑같이요. 뭐 요 4개 중에서 하나 여기 끌어오는 방법 사실이고 그게 1이었다고 치면 이제 2, 3, 4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2, 3, 4가 여기는 못 들어오니까 2가 갈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3도 두 군데, 4도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지. 자, 이거 4를 묶어내고 정리해보면 27에서 8을 갖다가 빼면 된다. 이렇게 될 거니까요. 4 곱하기 19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76이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다. 되겠지? 자, 일종의 부분여사건. 자, 가조건과 나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라고 했는데 나조건 때문에 이게 힘들면 부분적으로 나는 계산 과정에서 배제를 시키는 부분여사건을 떠올린다. 이거예요. 가에서 가는 만족하고 나가 아닌 놈을 빼줘버리면 여기가 구해진다. 이 생각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같은 것이 이르는 순열을 한번 가봅니다. 문제 수가 많지 않으니까요. 첫 단어는 문제가 뭐 오늘 요번에 보니까 레벨 3도 문제가 아주 쉬워요. 자,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개념 강의는 다 듣고 왔을 테니까 문제풀이 위주로 갑니다. 자, 7개의 숫자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 만들 수 있는 7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1, 1, 1, 그리고 2, 2, 3, 3인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홀수는 끝에 1의 자리가 이제 홀수로 끝나야 되니까 여기 1이 올 수 있고 3이 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 하고 곱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딴 식으로 풀면 안 되지. 큰일 나요. 왜? 1이 왔을 때 남아있는 것들을 여기다 나열한 것과 3이 왔을 때 남아있는 것들을 나열한 것이 동등한 개수가 된다는 보장이 있을 때만 이렇게 곱의 법칙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 1이 왔을 때 남아있는 것과 3이 왔을 때 남아있는 것들의 구성 요소가 다르잖아요. 개수가. 그러면 그 말은 경우의 수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잖아. 그래서 여기 1이 왔을 때의 처해 있는 상황. 자, 1, 2개, 2, 2개, 3, 2개 남죠. 3이 왔을 때 처해 있는 상황. 1, 3개, 2, 2개, 3 하나 남죠. 이거를 나열하는 방식이 다를 거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지. 그럼 그 방식이 다르다는 건 개수가 달라질 거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지. 그럴 때는 곱의 법칙 못 쓴다고. 분류해야 되는 거야. 분류. 아시겠지?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에 그 뒤쪽으로 개수가 똑같을 건지 다를 건지는 처해 있는 상황을 비교해 보란 말이야. 처해 있는 상황이 똑같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를 하면 되고,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달라지겠구나, 이때는 분류를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처해 있는 상황이 그가 여기 오고 난 다음에 남는 것들의 개수 똑같은 게 몇 개씩 나와 있는지가 처해 있는 상황이지. 그게 완벽하게 뭐 둘둘둘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나열하는 방식도 똑같을 거니까 당연히 경우의 수가 같을 건데, 맞아? 그게 다르면 당연히 곱의 법칙은 포기하시고 분류 들어가야 돼요. 분류. 자, 그럼 여기 1이 왔을 때랑 3이 왔을 때로 분류하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경우는 먼저 계산해보면 1 하나를 빠지면 둘둘둘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6팩 나누기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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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경우는 3이 하나 빠지니까요, 셋 둘 하나니까요 6팩 나누기 3팩 2팩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답은 150까지가 나옵니다. 그지? 이거는 뭐 충분히 여러분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자, 왜 분류를 해야 되는지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요제 5번입니다. 자, 1부터 6까지가 자연수가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6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일렬로 나열할 때, 자, 1, 2, 3, 4, 5, 6이 있고요. 4의 약수가 적혀있는 모든 카드, 4의 약수는 지금 여기서 1, 6, 2, 3 이런 것들이, 4의 약수라고 했나? 4의 약수는 1, 2, 4죠. 1, 2, 4. 자, 여기는 요놈이네요. 자, 5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왼쪽에 놓여요. 그러니까 1하고 2하고 4는 5보다는 일단 왼쪽, 그냥 우리끼리 약속으로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게 지금 제한 조건입니다. 일단 제한에 걸려있는 게 이 4개네요. 그지? 그러면 제한에 안 걸려있는 놈은 3하고 6, 이런 거고, 그지? 맞지? 제한에 걸려있는 애들은 얘들, 제한에 걸려있지 않는 애들은 얘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 것이냐인데, 뭐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했을 때 이해가 안 간다라는 학생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런 거 나오면 선생님이 일단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잘못된 건 아니라, 그지?
그거 쓰지 말고 조합을 쓰라고 했잖아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나열이 불가능하다 이런 게 나오면 조합이 훨씬 편하다라는 거. 알겠니? 자, 그럼 봐봐라. 5하고 1, 2, 4하고는 5가 무조건 제일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일단 이 4개가 일단 서로 얽혀있는 제한을 받고 있고, 이 3하고 6은 문제에서 읽어보니까 제한이 없어요. 그치? 그러면 일단은 하나, 둘, 셋, 넷, 6자리, 이 6자리 중에서 이 4개가 들어갈 자리를 한꺼번에 순서 상관없이 일단 골라봐. 그러면 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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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졌잖아. 그럼 골라지면 5는 분명히 자리가 여기밖에 올 수가 없잖아. 5는 무조건 결정이 돼버린단 말이야. 어느 자리인지가. 그러면 1, 2, 4는 이제 드디어 여기다가 그냥 알아서 나열을 하면 되잖아요. 3팩토리얼이죠. 자, 그래서 여기 1, 2, 4까지 나열되면 빵꾸 돌린 이 자리, 두 자리는 그냥 3, 6을 나열하시면 되잖아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보면 6이 2니까 15 곱하기 요거는 얼마야? 12인가요? 15 곱하기 12네. 180까지다. 요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잖아요. 되니? 아니면 여기는 이 3, 6을 갖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3, 6을 먼저 배치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이 갈 수 있는 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까지다. 3 아무 때나 이렇게 왔다 이거야. 6이 갈 수 있는 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까지다. 6이 여기 왔다 이거야. 그럼 빵꾸 뚫린 4자리가 얘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5는 무조건 어디 가야 되니? 여기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럼 남는 3자리에 1, 2, 4를 갖다가 그냥 나열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보니까 30이고 요거는 6이니까 180까지다. 어떻게 풀어도 상관이 없죠. 어찌됐건 여기 있는 요 4놈에 대한 자리가 남아있을 때 제일 오른쪽에 5가 간다 이런 제한 때문에 5는 위치가 무조건 결정된다는 거야. 되시겠지? 무슨 말인지? 이와 같이 이런 순서가 결정된 문제는 문자를 똑같은 놈으로 보지 말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원래 이런 거 처리하려고 배우는 거 맞는데 헷갈려. 그걸로 해가지고 또 1대1 대응을 시켜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합으로서 딱 결정한단 말이야. 제한 조건이 있는 놈들 요것들이 들어갈 자리를 먼저 결정을 하고 조합으로 그 자리에 이런 제한 조건으로 배치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갖다가 자리 결정과 배열을 분리해서 생각한다 이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제한 조건이 걸려있는 놈들, 이런 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자리를 뽑고, 여기까지는 나열이 없으니까 순서가 상관없는 거잖아. 그 자리에다가 얘들을 어떤 제한 조건에 맞게끔 배치해야 되는지를 분리해서 생각한단 말이야. 얘들 4놈이 들어갈 자리부터 뽑아놓고 그 자리에 이런 제한 조건을 맞게 들어가려면 어떤 식으로 배치돼야 될지가 이제 차후에 생각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리 결정과 제한 조건에 맞는 배치를 분리해서 생각한다 이 소리예요. 되겠니?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문제 풀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를 배치하는데 여기서 2하고 4는 대소관계가 반드시 2가 4보다 왼쪽이다 이러면 얘들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자리, 그 5자리 중에 2자리를 다 골라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골라버리면 이 제한 조건에 맞게끔 배치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었다 이거야. 근데 이것도 잘 보면 자리 결정과 배치를 분리해서 생각한 거잖아요. 그리고 남는 1, 3, 5는 그냥 여기다 나열하면 되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는 항상 제한이 걸려있는 이놈이 어떤 자리, 2자리지만 이거는 4자리, 얘들이 들어갈 자리를 일단 결정을 해놓고 그 자리에다가 이 제한 조건에 맞게끔 배치하는 걸 갖다가 생각해보면 된단 말이야.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제한 조건에 맞게끔 배치하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뭐 굳이 곱하기 1을 안 썼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들이 들어갈 4자리를 결정을 해놓고 그 4자리에 5라는 자리는 자, 한 번 더 풀어볼게요. 1, 2, 3, 4, 5, 6이니까 이들이 들어갈 4자리를 결정을 해보자. 6시 4죠. 요래 결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이 조건에 맞게끔 배치하는 방법을 차후에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잖아. 5는 무조건 여기 오는 거니까 남는 1, 2, 4를 여기다가 배치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빵꾸 뚫린 자리 얘를 배치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이 선생님이 제시한 방법이었잖아. 이와 같이 항상 이런 제한 조건 순서가 결정되어 있거나 제한을 받는 놈들 먼저 들어갈 자리부터 결정하고 그 다음에 요 제한 조건에 맞게끔 배치를 또 차후에 하는 거야. 알겠지? 자리 결정과 배치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문제 자체가 좀 이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뭐 뒤에 이제 문제수가 적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한지 좀 오래됐어요. 우리가 수업을 한 지가 좀 오래돼서 머릿속에 혹시 많이 지워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가볼게요. 자, 6번 문제를 보면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는데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P 지점은 지나지 않고 P 지점은 지나지 않고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딱 문제를 갖다가 느끼면 이제 여사건이라는 개념이 들잖아. P 지점을 지나는 경우를 전체 경우에서 빼버리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좀 큰 그림으로 볼게. 문제는 파악이 됐으니까. 자,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전체 가지수는 가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세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그지? 요 B 세 개와 A 다섯 개를 나열하는 방법, 즉 8팩 나누기 3팩, 5팩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처리를 한 거고, 아니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잖아. A, B, B. 자, 이게 지금 문자 종류가 두 종류밖에 없는데, 두 종류밖에 없을 때는 이 8자리 중에서 둘 중에 한 종류가 들어갈 자리만 결정해주면 이렇게 여기 B 들어갈 자리잖아요. 그럼 BBB가 알아서 들어갈 거고, 들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죠. 그럼 빵꾸 뚫린데 알아서 기어 들어가잖아, A가 한 가지. 그래서 결국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조합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종류가 두 종류밖에 없을 때는 한 종류만 신경 쓰면 된다 했으니까 이거를 8C3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랬을 때 이게 전체 가지수잖아요. 이 안에는 P를 거쳐서 가는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P를 거쳐가는 걸 빼버리면 P를 거치지 않는 방법이 남겠죠. 되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8C3 여기에서 전체에서 이제 P를 거쳐서 가는 최단 경로를 빼주면 되는데, P를 거쳐서 가는 최단 경로는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가야죠. P를 지나기 바로 직전 거점 여기까지 와서 P를 건너서 갈 수 있는 거점 여기, 자, 요거를 갖다가 일단 딱 표시를 하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 경로로 이동해야 돼요. 이렇게. 자, 선생님 지금 어떻게 했어요? P를 거쳐야 되겠다 했을 때 P 바로 진입하기 직전 거점, P 바로 통과하고 난 후 거점을 체크해. 그럼 여기까지 최단 경로로 와야 되고, 여기서부터 요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지나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목적지까지는 최단 경로로 가야 된다. 요거 아닙니까? 자, 그럼 요거는 이제 A가 3개 있고 B가 1개니까 4 콤비네이션 1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두 종류 중에 한 종류만 신경 쓰면 되니까 요렇게 가는 건 그냥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A 2개랑 B 1개니까 3 콤비네이션 1이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이거는 56까지 해서 100이, 이거는 12가지. 자, 그래서 답은 44가지가 나오나요? 44가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풀이는 이렇게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풀이는 공사 중, 뭐, 찐따, 이런 게 나오면 이제 합의 법칙도 괜찮은 풀이죠. 더하기만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이 자리를 지금 이제 여기가 이제 못 지나는, 자,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1111 전법이라고 보통 부르잖아, 학생들이. 합의 법칙 써보겠습니다. 더하기만 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 오는 거 한 가지 한 가지 더해서 두 가지, 여기는 세 가지, 네 가지 될 거고요. 요거는 세 가지 되고 6가지, 10가지 될 겁니다. 자, 요거는 한 가지 올라가면서 세 가지 올 거니까 네 가지고,
여기서는 조심해야 될 게 4가지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6가지가 그대로 옵니다. 여기 16가지가 되고. 여기는 이제 5가지가 될 거고, 요건 11가지 될 거고, 요거는 27가지가 되고, 요건 6가지, 요건 17가지. 따라서 44가지. 요렇게 처리해야 되죠.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답이 2번이다. 요렇게 찾아줘도 무방한 문제였습니다. 뭐 이 정도는 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 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도 다 풀었을 거라고 믿고, 뭐 오늘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풀면서 새삼 한번 느끼는 건데, 이제 이 수능 특강에서 이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 요런 내용들은 뭐 매 프로와도 마찬가지면 크게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 앞부분을 바탕으로 한 지금 우리가 풀었던 뭐 중복 순열,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요걸 바탕으로 한 요 파트는 보통 저 뒤에 확률 가서 있잖아. 확률이라는 단어가 가서 상당히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연결돼서 수능 특강에는 실려요. 근데 이제 그걸 정확하게 확률 가서 익숙하게 만들려면 지금 이 기초적인 문제들을 먼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여기서 만약에 이 기초 문제들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면 확률 가가지고 요것들을 응용한 고난이도 문제들 손을 댈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쉽다. 아,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쉬울 거다. 그런 생각 버려요. 항상 수능 특강 문제의 특징은 저 뒤쪽으로서 확률 문제 이런 데서 상당히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실려 있단 말이야. 그걸 잘 하려면 이 앞에 경례수 문제 이런 거 할 때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쉬운 문제를 여러 번 풀어서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요. 자, 잠시 쉬었다가 레벨 1, 2, 3 잘라서 간다 했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